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이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 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그 약속이 있어서 방송을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 다양한 섹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엔비디아와 이제 구글과의 AI 경쟁이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그 기술주 랠리, 시장 전체 랠리를 주도했던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에 상당 부분 이제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자, 당연히 그 단정할 단계는 아니죠. 아니지만 이제 주도적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암시하는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트리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한 부분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11월에 의해서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소외된 종목군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섹터, 셀티온이라든가 SK 바이오팜 혹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소재 산업재 일단 그 조선은 많이 올랐으니까 조선은 제외하고 화학이라든가 철강, 기계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플랫폼주들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3.2%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 수반 여부와 이제 수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상당 부분 수반이 된다 그러면 카카오를 포함한 이제 플랫폼주들도 그동안 소외가 됐죠. 1차 상승 이후에 오랜 기간 이제 소외를 됐기 때문에 이런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그 대표성 한국 경제 대표성 감안하면 반도체 바로 이제 다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랠리에서 자동차 랠리는 소외가 됐어요. 현대차의 지금 PBR은 0.6배, 0.62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적벽한 상태죠. 자, 오늘 그 현대차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그 썸네일 제목 보면 오랜만에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비욘드 토요타, 토요타를 넘어선다. 그런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현대차를 분석하면서 특히 이제 그 도요타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주변의 그 지인들을 만나거든요. 야, 도요타가 그 생산량 연 생산량이 몇 대 가냐? 1,000만 대가 넘죠. 1,000만 대다. 그러면 현대기아는 몇 대 정도가 될 거냐? 이구동성 10명이면 이제 그 8명, 9명이 하는 얘기가 300만 대, 400만 대 수준이 아니겠냐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700만 대가 넘습니다. 자, 올해 예상 이제 생산량이 이제 한 1,000만 대 정도라고 봐요. 내년은 이제 1,000만 대가 넘어가겠죠. 자, 이제는 현대차가 이제는 도요타와 맞짱뜰 그런 단계다. 그게 이제 그 주가에도 충분히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셀트리온 오늘 그 SK 바이오팜이 9%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과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면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한 화면에 4개 차트가 있습니다. 좌상단이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60만 원 돌파해서 64만 원 고점을 찍고 조정 중이에요. 여기서 단방에 다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슈와 어마어마한 이제 어떤 그 수비 동반해야지만 수반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라면은 일단 그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다면 기존에 이제 그런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에 쏠려있던 매기가 다른 섹터로 분산이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른 장세에서는요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도 좀 제한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그 소외된 종목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섹터가 유리할까? 그게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바이오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소재 산업재, 조선을 제외한 소재 산업재, 기타 이제 그 플랫폼 그 연장선상에서 소재 산업재 사실 자동차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연장선상에서 이 플랫폼이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상단의 이제 셀트론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어요. 셀트론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죠? 셀트론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물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거의 뭐 이번 눌림목 조정에서 풀베팅 포인트다. 왜냐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 이익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투자연구소가 철저하게 추구하는 이제 가치입니다. SK바이오팜 지금 현재 시간 10시 14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9.2% 초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과열이 안 나와요.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니까 뭐 감사 문자라든가 격려 문자도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뭐 회원분들은 뭐 당연하겠고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회원이 아니신 분들, 구독자분들도 이왕이면은 그냥 저희 그냥 감사보다는 회원 가입해 주시는 게 뭐 저희한테도 좋고, 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더 낫지 않을까.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뭐 속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하튼간에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대를 보시면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화학, 뭐 철강도 좋습니다. 화학, 철강도 좋고. 자, 그다음에 우하단이 이제 현대차가 되겠는데 현대차도 소재 산업재에 포함이 되죠. 자, 자동차 섹터도 사실 그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랠리에 상당 부분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을 모으는 단계. 이러다가 현대차 보니까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데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 이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돌발적 랠리. 제가 이제 돌발적 랠리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돌발적 랠리 전에 사야 된다. 물려봐야 여기서 뭐 얼마나 물리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5년 차트입니다. 위에 차트가 이제 도요다의 5년 월봉 차트가 되겠고요. 자, 아래 차트는 이제 현대차의 5년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도요다가 이제 오르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도 있고 한국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는 일본이 지금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주요 선진국 지금 여러분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디폴트 가능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영국도 굉장히 힘들고 스페인 같은 경우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을 통과했고 이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장 증권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뭐 랠리를 계속해서 3년째 지금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거기서 소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도요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준으로 재평가를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현대차는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를 못 받은 거죠. 그 못 받은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리레이팅, 재평가를 받고 뭐 프리미엄까지는 모르더라도 디스카운트에서 이제 리레이팅 파동, 재평가 파동이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도요다가 380조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600조가 좀 안 됩니다. 한 80조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가 한 380조 정도 될 겁니다. 야,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사실 도요다 시가총액이 많이 못 미쳤거든요. 이제는 도요다 시가총액이 거의 배가 돼요. 우리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지금 4,000포인트 아래에 있어요. 자, 연 생산량 2024년 기준으로 도요다가 1,080만 대를 생산했고 현대기아가 합해서 작년에 723만 대입니다. 참고로 또 현대기아는 이제 시가총액 96조입니다. 그러니까 도요다 시가총액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 뭐 2분의 1 수준 정도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40만 원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PBR이 이제 도요다가 1.1배인데 현대차 기준으로 0.6배입니다. 말도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도요다가 이제 한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아도 작년에 10%가 넘었어요. 근데 현대차가 9% 정도입니다. 하여튼 영업이익률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못 오를 이유가 없어요. 세계적인 특히 이제 전기 수요차 이런 친환경 차에서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PBR이 0.6배에서 거래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여러분들 한번 저는 또 제 어떤 주관적 요인을 담아서 말씀드린 건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객관화시켜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격대예요. 자, 월봉상 보면 역사의 고점 지금 돌파 전이고 도요다 같은 경우는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랐던 부분 거기다가 우리는 또 계엄까지 있었죠. 그 부분이 소급 적용돼서 모두는 이제 단 하나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갖췄는데 예를 들어서 막 5가지 요인을 다 갖췄는데 한 가지 요인이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순매수로 전환된다. 제가 보기에 반도체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섹터 혹은 소재 산업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지금 보시려 하면은 연봉 차트입니다. 현대차 연봉 차트고 봉 차트 아래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되겠는데요. 자, 2010년서부터 9조, 8조, 8조 4천, 8조, 7조 5천, 6조 4천 이렇게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2조 3천, 코로나가 터지면서 2조 3천, 6조, 다음에 2021년 6조, 9조 8천,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동안에 어떤 그 정체된 부분이 소급 적용됐다고 봐야 돼요. 기저효과 등 포함해서 15조를 찍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4조에 올해는 이제 그 관세 여파로 대략 한 13조가 조금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내년도서부터 이제 다시 또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간에 실적이 15조대, 14조대를 찍었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서 크게 오를 수 있는 과거 역사적 고점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8조예요. 8조 3천억. 영업이익률이 여러분 제조업체인데 삼성전자하고 또 급이 틀리죠. 하여튼 삼성전자하고는 이제 비교 불가한데 여하튼간에 그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10%대라는 것은 규모경제 시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사가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도요타 포함해서 3개 뭐 GM도 뭐 많이 좋아졌죠. 구조조정 통해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역사적 최고 좌상단에 보시면 역사적 최고점이 29만 9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됐다가 뭐 큰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박스권을 강력한 돌파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첫 번째 조정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자마자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도 특히 그래요. 저희는 또 회원들께 추천해야 되니까 주식을 일단 추천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이내에 오르기를 원하거든요. 그 늦어도 한 달 이내, 빠르면 한 일주 정도 후에 추천하자마자 바로 오르면 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과정에 걸쳐서 회원 스스로가 고민할 시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주식 물려 있다, 혹은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팔거라도 사야 되는가? 기간이 충분해요. 모르죠.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미리 좀 물린다 생각하고 선침의 차원으로 접근해보자.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영업이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역시 12조대입니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도 초에 그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 수차 하이브리드 차가 한 6% 점유율 한 6%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올해죠. 최근에 13%대까지 2배 이상 급등했어요. 전기차는 여러분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같은 우리 반도체 다음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섹터가 핵심 섹터가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 아래에 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좀 줄였습니다. 모양새 굉장히 좋죠. 자, 월봉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900에서 올해 1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 섹터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그렇다고 12월 중순 넘어가서 반도체 섹터가 오를 때 바이오 섹터가 못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이게 관성이 개입이 되고 가수가 붙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들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 SK 바이오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뭐 9%대 여전히 10시 23분을 통하고 있는데 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트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 지역 있죠. 이게 저는 매집이라고 부르는 거. 제가 이제 세력주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 화살표를 보세요.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이게 적은 거래량을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렇죠. 모든 영역,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다 거래되는 모든 영역은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가 줄고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늘기 마련인데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가 줄는 이유가 뭐예요? 매도세가 약한 거예요.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섹터가 제대로 붙었거든요. 그러면 SK 바이오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 에스코프리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장 파이프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SK바이오팜 여러분들 어설프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 이왕이면 저희하고 같이 저희 현대투자하고 같이 뭐 저희한테 가입한다고 뭐 다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사실 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 혼자 할 때 어떤 그런 혼자 할 때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제 불확실성, 불안함 이런 것들을 뭐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체험 VIP 체험 승부조 VIP 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사야 될 종목 한 3종목 정도 요약해서 상승 논리 왜 사야 되는지 상승 논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